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. 오늘은 지수는 올랐는데 시장은 더 불안해진 아주 이상한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. 시작. 전에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죠. 첫째,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뚫었습니다. 둘째, 애플이 하루 만에 7.35% 무너지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엔비디아에 넘겼습니다. 셋째, 미국 증시가 문을 닫은 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셋 다 주말 내내 우리 시장을 흔들 재료입니다. 먼저 지수부터 정리하겠습니다. 다우는 0.53%, S&P 500은 0.7%, 나스닥은 1% 올랐습니다. 숫자만 보면 좋은 날입니다. 그런데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러셀 2000은 홀로 0.5%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07% 오르는데 그쳤습니다. 상승분이 시가총액 최상위 몇 종목에만 몰렸다는 뜻입니다. 겉모습만 좋은 상승이었습니다.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금리입니다.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.73%를 내머 202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 30년물은 5.27%를 웃돌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국채 금리는 쉽게 말해 돈의 값입니다. 이 값이 오르면 먼 미래의 이익을 당겨서 평가받는 성장주일수록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. 금리를 밀어올린 재료는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. 첫째는 유가입니다.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이 흑해 원유 수출을 무기한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이란이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한 사건까지 더해지며 유가가 뛰었습니다. 둘째는 고용비용 지수입니다. 2분기 수치가 예상을 웃도는 0.9%로 나왔는데 기업이 사람을 쓰는 데 드는 비용, 그러니까 임금 압박이 여전하다는 신호입니다. 셋째는 연준입니다.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하루 사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. 헤메 클리블랜드 총재와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는 물가가 굳어진 뒤에 손을 대면 훨씬 큰 비용을 치른다며 인상을 미뤄선 안 된다고 했고 로건 댈러스 총재도 단기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시장이 놀란 건 바킨 리치먼드 총재였습니다. 그동안 동결을 지지해온 인물인데 지금 금리가 충분히 조이는 수준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추가 인상 근거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. 비둘기가 매로 돌아선 셈입니다. 엔화도 변수였습니다.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인상을 서두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일본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.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일본 기관들이 굳이 해외 채권을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. 미국 국채의 큰손이 지갑을 닫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장기 금리를 한 번 더 밀어 올렸습니다. 그럼에도 지수가 오른 이유는 옵션 수급에 있습니다. 장 초반에는 하락 압박이 우세했지만 S&P 500이 주요 행사가를 넘어서자 망이 당일 콜옵션 매수가 몰렸고 그 옵션을 팔았던 증권사들이 위험을 줄이려고 주식을 사들이는 연쇄 매수가 벌어졌습니다.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커진 배경입니다. 실적이나 체력이 아니라 수급이 만든 상승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마존이 15.32% 폭등했습니다. 클라우드 성장에 힘입어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 2천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고 클라우드 부문만 37% 성장했습니다. 이 숫자 하나로 AI 투자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서 알파벳이 6.88%, 메타가 3.28%, 마이크로소프트가 3.02% 동반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2.93% 오르며 시가총액 1위를 되찾았습니다. 반대편에는 애플이 있었습니다. 부품 공급 차질로 3분기 매출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7.35% 급락했고 그 자리에서 왕좌를 내줬습니다. 메모리는 온도차가 컸습니다. SK하이닉스 예탁 증서는 장 초반 9% 넘게 뛰었지만 일본 키옥시아가 부진한 실적과 전망을 내놓으면서 3.54%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 마이크론은 5.9%, 샌디스크는 5.09% 밀렸습니다. 국내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미국에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, 이게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. 그 밖에 노보노디스크는 신약 후보의 임상 3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며 8.78%, 코인베이스는 실적 발표 후 10.59%, 로블록스는 연간 전망 철회에 26.85% 급락했습니다. 비트코인도 밀렸는데 이자가 붙지 않는 자산은 금리가 오를수록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. 한국 시장 시사점입니다.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. 코스피 야간 선물이 4.9%가량 하락했고 MSCI 한국 상장지수 펀드는 2.5% 내렸습니다. 여기에 환율입니다. 지난 금요일 서울 환시 종가가 1,424원이었는데 여괴 시장에서는 1,443원까지 올랐습니다. 하루 사이 19원 넘게 뛴 겁니다. 지수가 밀리는데 환율까지 오르면 외국인은 주가 손실과 환차손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. 수급에 직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. 지켜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.
첫째, 주말 사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유가와 금리, 환율이 한꺼번에 튈 수 있습니다. 시간의 선물이 이미 밀리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. 둘째, 30년물 금리가 5%대의 자리를 잡은 상황 자체가 비싼 자산의 가치를 계속 짓누르는 힘입니다. 연준의 매파 기조가 이어지는 한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습니다. 대응은 보수적으로 가시길 권합니다. 반도체가 이틀 연속 급등과 급락을 오간데다 이번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 변수가 주말에 걸려 있습니다. 방향을 미리 단정하고 비중을 늘리기보다 사태 전개를 확인한 뒤 나눠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확인 지표는 단순합니다. 금리와 환율이 함께 진정되는지 이 두 가지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. 끝.